안녕하십니까? 쌤들의 신개념 토크 쌤톡. 학교에서 벌어질 만한 모든 일들을 떠들어보는 쌤들의 수다 방송. 쌤톡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 방송에서 교장 선생님을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좀 특집 방송으로 현재 서울의 영림중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고 계신 박수찬 교장 선생님을 저희 막말자 선생님께서 만나고 오셨습니다. 직접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사실 좀 궁금합니다. 왜 특별히 영림중학교의 박수찬 교장 선생님을 만나고 오셨는지, 또 인터뷰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를 가서 굳이 교장 선생님을 뵌 이유는요, 이제 교장 공모제 중에서도 내부형 공모제로 교장이 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만나봤습니다. 네. 그 내부형 공모제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교장 자격증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가지고 있건 안 가지고 있건 교직 경력이 15년 이상이 된 자는 누구나 공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사가 교육주체들의 동의에 의해서는 바로 교장이 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혁신적인 제도이죠. 근데 이제 교육부가 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최소화시키려고 온갖 꼼수들을 좀 부리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내부형 공모제 교장이 되신 분이 이제 박수찬 교장 선생님이어서 한번 가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기대가 되는 인터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아니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너무 엽기적인 교장 선생님만 많이 소개해 드려서 다른 이제 교장 선생님들, 좋으신 교장 선생님들의 사례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엔 되게 흥미롭네요. 네. 근데 그러면 저 질문 몇 개 있어요 서울에? 그런 학교. 제가 알기로 2개밖에 없죠. 그렇네요. 그 이후로는 시행령 먼저 받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서울에서 두 명밖에 안 나오는 이유는요, 사실 교육청 농간이에요. 그렇죠. 네. 왜냐면 지금의 제한적인 법률, 잘못된 법률 하에서도 전체 자율학교의 15%는 내부형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현재 법률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15%가 안 나오도록 공모를 받는 거예요. 이러면 아마 교육청 관계자들이 우리는 그런 저희가 아니었다고 얘기하시겠지만 우리는 공모한 적 없다. 네. 일곱 학교 정도 나오면 한 학교로 내부형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법률로서. 그렇게 많이? 네, 자율학교 7개 자율학교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 15%니까 맞죠? 제가 산수로가 약해가지고 그 정도? 네, 그 정도인데 반드시 6학교가 공모를 최종적으로 통과시키는 거죠. 네. 그러면 내부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현재 법률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매년 2-3명 이상씩 그래요. 네, 내부형 시도였죠. 서울만 유독 그 이후로 네. 한 명도 나오지 않았죠.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 새 교육관님이 좀 해주실란가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더더욱 지금 인터뷰 내용이 궁금해지고 기대가 되어지는데요. 지금부터 그러면 인터뷰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큐! 네, 지금 막말자, 지금 영림중학교에 와서 박수찬 교장 선생님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몇 년 전에 전교조 선거관리위원장 하실 때 뵌 것 같은데 지금 교장으로서 이렇게 뵙게 되네요. 예. 근데 차를 직접 따라주시네요. 행정실 직원들은 어디 가고 교장 선생님이 차를 다 대접해 주십니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 행정실이 와서 차를 다 따라줍니까? 저 부임할 때부터 예. 전 교장 선생님까지는 행정실이 다 이렇게 차 손님 오면 심부름하고 그러는데요. 예. 제가 그냥 오자마자 행정실 사실 그 직원들 일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네. 굳이 또 이 교장실까지 심부름하고 있는 거 보고 안타까워서 제가 교장실에 차 세트를 다 갖다 달라. 저게 예, 차 예. 세트인가요? 예, 그래서 온갖 차가 다. 오시는 분들이 다 셀프 서비스고요. 셀프로 먹고 싶은 예. 거.
제가 아, 아주 특별한 사람만 가끔 따라. 아, 그 저희는 특별한 사람이네요. 예, 예. 과일도 제공해 주시고. 예, 어휴, 예. 네. 이 차 무슨 차예요? 이거는 메밀차입니다. 아, 되게 맛있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피를 맑게 해주고 다이어트. 우리 저 송 선생님은 뭐 다이어트 하셔야겠네. 아, 예. 저 이 차 많이 먹어요. 저 나라는 돈가스입니다, 참고로. 예, 아, 이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 위해서 이제 교장 선생님 그동안 살아오신 이력이랄까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영림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시게 됐는지 간단히 좀 소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교직 생활은 이제 올해로 한 30년 됩니다. 30년 되고, 교직 생활하다 교육에 실제로 이런 그 열악한 교육 환경, 그 다음에 또 모순된 교육, 이런 걸 보면서, 정교조 초창기부터 정교조 활동을 했습니다. 예. 정교조 활동하다 보니까 뭐, 지역의 지회장도 했고, 예. 그 다음에 또, 정교조 내 그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장도 지냈고, 제가 이제 이쪽 지역에 그 정교조 지회장 하고 나서 좀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이런 거를 모색해서 교육 그 시민 운동을 같이 했습니다. 하다가 우연찮게 이 지역에 영림중학교에 내부형 교장 공모제가 실시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그냥 평교사로 이게 학교 교사 생활하는 게 가장 꿈이고 그게 보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떠밀었어요. 예. 교장 이쪽에 가서 좀 해주셔야겠다 가지고 떠밀려서 공모를 했는데 그때 굉장히 그 경쟁이 치열했어요. 예. 17대 1이었는데 17대 1을 뚫고 교장 공모제에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떠밀려서 교장으로 추천되시는 선생님과 예. 그 다음에 스스로 하고 싶어서 매달린 16명 있었나요? 뭐 꼭 그건 아니고요. 예. 다 본인들도 소신껏 네. 그 공모제에 다 응모하신 유능한 분들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좀 그 시민들과 교육운동하고 그다음에 이 학교가 말하는 어떤 그 학교 발전상 이런 거에 굉장히 부합돼서 구성원들이 저를 뽑아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서 되신 것이죠. 예, 예. 근데 당시에 내부형 공모제로 서울에서 예. 교장이 되신 몇 분이나 계셨나요? 초등학교에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 중학교 한 분. 그래서 그럼 딱두 명. 서울에는 예. 최초로 평교사에서 이제 교장된 예. 경우는 딱 두 분 되고 현재까지는 이제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는 또 내부형 교장제가 없습니다. 이제 사실상 불가능하죠, 지금. 예, 거의 뭐 교육부의 그 시행령 이거로도 맡고 있고 네. 또 교육감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두 학교 정도는 충분히 매년 나올 수 있는데 뭐 의도적으로 막고 있다고 봐야죠. 제가 당시에 뉴스를 좀 기억해 보기에 예, 막 교육부에서 막 임명을 못하게 하려고 되게 막 방해도 하고 예, 예. 굉장히 시끄러웠던 걸 기억나는데 그 당시 상황 좀 뭐 회고하기 싫으실 수 있겠지만 한번 좀 간단히. 예, 뭐 2011년도에 이제 처음 이제 공모해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학교 구성원들에 의해서 선출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영림중학교가 그 공모제 구성위원들이 절차상의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교과부에서 최초 임명 거부가 되는 사례가 됐어요. 예. 근데 이제 공모 과정에서 그 실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되게 겨울이었고 추웠는데 17분이나 이분들이 이제 응모하셨기 때문에 그 추운 날 강당에서 17분을 전부 다 그 15분씩의 발표를 가지면 굉장한 그 시간 소모와 그다음 또 과거에는 학교가 서류 심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그 서류 심사에서 5분을 떨어뜨리고 나머지 분들을 가지고 이제 그 2차 그 심사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결정적 계기가 돼가지고 교과부가 트집을 잡았죠. 아, 그러니까
워낙에는 모든 분들 17분이 15분씩 다 발표를 해야 한다. 예. 그런 주장 때문에. 예. 당시에 강당에서 했는데 그때 영하 17도였어요. 와. 되게 무리한 조건이었고. 그러게요. 예. 15 곱하기 17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계산해봐도 예. 한 300분 가까이. 그런데도 영림중학교가 사실은 교육청에 다 질의해가지고 예. 가능하다는 그 자문을 받고 이제 했는데도 공모제를 불구하고. 시행했는데 네. 불구하고 당시 이제 뭐 공문으로 시행 안 했다 이런 트집이었죠. 네. 그래서 학교 구성원들이 정말 어렵게 뽑아놨는데 그때 아마 다 영림중학교 학교 구성원들이 허탈해했습니다. 네. 그냥 뭐 정교조 출신 교장 이제 시키기 예. 싫으니까 생트집을 잡았다 이렇게 보이네요. 예. 맞습니다. 당시에 근데 학부모님들은 좀 반응이 어떠셨어요? 당시 그 학부모님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학교에서 되게 수동적이고 그런데 예. 네. 영림중학교 학부모님들은 그러한 그 교장을 모시고 싶어서 예. 같이 선생님들과 함께 참여해가지고 어떤 교장을 모시고 싶은지 회의도 거치고 여러 번 하면서 제가 교과부에 부결됐을 때 당시 학교 운영위원장님은 직접 삭발까지 하셨어요. 남자분이시죠? 여자분이셨는데. 여자분이 삭발을.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제가 미안한 마음도 들고 꼭 영림중학교 교장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당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행정소송도 네. 냈고 끝까지 해서 영림중학교 교장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의 어떤 좋은 교육을 향한 바람, 이런 지역사회의 또 그런 소망 이런 것들 담아서 그런 이제 큰 기대를 한 몸에 받으시면서 교장 선생님이 되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얼마나 되신 건가요? 예, 그랬다가 이제 제가 다시 영림중학교가 재공모할 수 있다고 네. 해서 당시 그 좀 학교 구성원들이 다시 한번 하자. 예. 다시 한번 재공모를 하자. 네. 그래서 다시 재공모를 하게 되었고 또 2차 재공모 돼서도 제가 이제 또 선출이 됐는데 네. 그 당시에는 교과부가 또 한번 트집을 잡았는데 당시에는 제가 이제 민주노동당이죠. 지금 이제 없어졌는데 예. 민주노동당에 소에게 이제 후원금을 냈다고. 네. 그것 때문에 저에게 또 그 당시 이제 판결도 나지 않았고 그때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사실 그 확정되지도 않은 그 판결 나지도 않은 걸 가지고 교장 임명을 또 미뤄서 네. 제가 그 당시 여름에 또 교과부 후문에서 한 달 동안 농성도 하고 그러고 그 당시에 제가 이래서 재공모해서 다시 뭐 농성도 해서 이제 영림중학교 교장으로 임명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님들이 함께 싸워주셨어요. 함께 싸우고 또 제가 요 지역에 같이 교실 밖 교실을 학부모들과 운영하면서 교육부가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벌금이 20만 원으로 확정되죠. 임명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당시 이제 이듬해 2012년 1월 달에 임명해서 이제 2년 반 됐습니다. 네. 2년 반. 예. 2년 반 동안 이제 영림중학교에 교장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영림중학교 한번 와봤는데 그때하고 이렇게 학교 들어올 때 보니까 분위기가 사뭇 달라 보이고요. 예. 뭔가 좀 이렇게 따뜻한 학교라는 느낌도 들고 하는데, 근데 교장으로 일하시면서 많은 또 어려움도 있으실 거고 보람도 있으실 텐데 한번 뭐 간략하게 뭐 총평이랄까요? 그래서 자평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학교가 요구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이쪽 지역이 좀 교육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생활 지도가 참 힘들다 학교가.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오래된 학교다 보니까 시설이 낙후돼 있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교육 욕구열이 높았습니다. 그런 것들 두루두루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공모제 낼 때 학교 어떤 경영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냈는데 그게 이제 구성원들하고 잘 맞아 떨어진 것 같고요.
이제 오자마자 좀 여러 가지를 이제 학교 구성원들하고 좀 가장 제가 먼저 이제 해야 될 일이 뭔가 할 때 저는 이제 민주적인 좀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게 가장 학교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니냐. 민주적인 학교 문화. 예. 예를 들면 어떤 것들 어떻게 있을까요? 만들었나요? 그 이제 소통 협력인데요. 예. 그냥 과거에 이제 교장들이 좀 어떤 그 과거 교장들 보면 권위적이고 심지어 사립 같은 데는 제왕적 권위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뭐 교장들 많이 모시면서 예. 그 굉장히 불통하는 교장선생님을 많이 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평교사하다 뭐 교장이 됐다기보다는 그런 교장들과 반대로만 하면 되겠다. 예. 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어요. 예, 그래서 기존 교장과 예. 반대의 길을 가겠다. 예. 그래서 뭐 선생님들하고 그냥 같은 동반자 또는 수평적 관계 속에서 예. 많은 그 대화를 나누고 학부모들하고도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은 네. 이 학교가 바라는 어떤 발전상에 부합되지 않을까 해서 먼저는 좀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드는데 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 학교 왔을 때 좀 아까 학생들의 생활 예. 지도가 어렵다고 그랬지 어렵다.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선생님들과 함께 그런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학교를 그 아이들이 좀 행복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고 그다음에 사고 치지 않는 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하니까 거기서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학교는 통제나 타율보다 아이들에게 권리를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좀 자율성을 더 부여하는 것이 더 오히려 네. 그 어려운 생활 지도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방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뭐 학생회를 좀 활성화시키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지금의 뭐 과거 하던 우리 교문 지도라든지 예. 이런 것도 없애고 그 다음에 또 당시 우리 생활지원부장님이 굉장히 아이들의 그 인간의 어떤 권리를 존중하는 쪽에 그런 운동도 하시고 저하고 또 딱 그게 맞아서 저는 뭐 이제 아침에 아이들 그 인사 이렇게 맞이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그 요구하는 용해복장도 네. 두발도 사실은 그 당시 획기적으로 이제 자율화시켰습니다. 아. 그리고 용해복장도 뭐 한 3학년 정도 가면 아이들이 교복이 작아지거든요. 근데 그 고가 교복을 또 사라고는 할 수 없고 예. 그러면 거기에 융통성 맞게 학생들이 요구한 거 또 학부모 의견 들어서 좀 용해복장도 자유롭게 해주고 예. 그래서 오히려 일부 걱정하는 선생님도 많이 있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한 학기 시행해 보니까요 네. 우려할 만한 그런 사항은 별로 안 나왔더라고요. 이런 머리도 뭐 두 발도 그냥 바로 스스로가 아이들이 그렇게 권리를 주니까 자정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었고, 예. 교장 선생님, 그런데요. 이제 저희도 학교에서 이렇게 해보면 교장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예. 민주적인 학교 문화 네. 구성 또 선생님들의 그런 자발적인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하는 그런 부분 또 학생들을 믿고 학생 자치와 학생 자유를 예, 존중해주는 이런 방향이라는 것이 또 많은 선생님들한테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제 그것을 마저 교장이 권위를 놓고 소통하는 문화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고 보는 선생님들도 있는 반면에 예. 방금 말씀하신 것을 당연하지 않게 보는 과거의 어떤 그 권위적인 그렇죠. 그런 그리고 학생은 일단 지도의 대상이고 그 나이 또래는 좀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그 위계 질서 이런 속에 있어야 이게 진정한 안정이고 이게 학교다 모습이라 생각하는 그런 어떤 철학을 가진 선생님도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예. 교장 선생님 그런 거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따르지 않는 저항하는 예, 예. 그래서 교직원 사이의 갈등이 예. 있었을 것 같거든요. 예, 당연히 있었습니다. 어떤 뭐 에피소드가 있나요? 하여튼 그것도 그런 거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이런 거. 예, 예. 궁금하네요. 그 당시 이제 예. 여기 부임했을 때 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과거의 어떤 관행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질서 네. 이런 거나 가치관을 가진 선생님들하고는 네. 처음에는 많이 좀 부딪혔죠.
교장 선생님하고요? 예. 그래도 저는 오히려 그 선생님들과 대화 또는 그 설득을 선택했고요. 예. 좀 한번 같이 한번 시도해보고 나서 평가해보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생활지도 방향이나 이런 걸 바꿀 때 처음에는 굉장히 우려하고 또 사실은 학부모님도 우려했어요. 네. 학부모님도. 예.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그런 생활지도에 아이들에게 뭐 권리만 다 줘가지고서 학교가 변화되는 건 아니고요. 예. 거기에 따른 책임 이런 것도 또 같이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또 고민한 부분이 대신 어떤 학교 내 공동체 속의 질서 예.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또 그 아이들과 학생회와 또 함께 해가지고 규정을 만들어서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공동체 질서를 파괴할 때는 그에 따른 아이들이 책임지는 거. 책임지는 거 이런 것도 도입하고 예.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인식이 되면서 그 불신하거나 좀 그 불안해하던 학부모나 선생님들도 많이 동의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한 1년 만에 거의 정착됐고요. 당시 또 그 당시 강노영 교육감님이 네. 학생 인권 조례를 그 서울시에서 통과시켰죠. 제정됐고 예. 학교에 또 굉장히 또 했었는데 학교들이 주저주저 할 때 우리 학교는 그것이 올바른 그 교육의 가치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꾸준히 밀고 나갔거든요. 예. 그 당시 에피소드가 그 SBS에서 예. 그 학교와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학교와 좀 더 권위적으로 통제하는 학교에 예. 사실은 취재를 나왔었는데 우리 학교는 너무 이제 자유를 주니까 네. 그 기자가 생각할 때 굉장히 이 학교는 학생들이 그 용의복장이나 아니면 생활 태도가 굉장히 그 질서가 잡히지 않은 학교라고 해서 한 이틀간 취재를 해갔어요. 근데 제가 허용을 해줬고 이틀을 취재했는데 당시 그 기자가 PD가 뉴스 방향을 바꿔야겠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자유를 주는데 아이들이 용의복장이나 이런 게 크게 벗어나지 않고 학교 내에서 참 애들이 좀 밝고 그렇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뉴스 방향을 바꿔서 그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호적으로. 왜 실제 왔던 것과는 다른 방향의 취재가 돼요. 왜냐하면 그 반대되는 학교를 찍고 싶었는데 그 뉴스 방향이 바뀐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거 좀 찾아서 보고 싶네요. 예. SBS.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그 외에도 효 선생님도 회고해 보실 때 또 다른 성과들. 뭐 사실은 학교가 저는 변화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교사들의 자발성이 있다고 봅니다. 선생님들이 스스로가 교육을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이 우러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유능한 교장을 모시고 좋은 그 재정을 투자하고 그래도 학교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교사들의 참 그 자발성이 일어나도록 좀 기다려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저는 근본적으로는 학교를 좀 이렇게 수평적 리더식의 민주적인 문화를 가질 때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학교가 가져야 될 어떤 교육적 가치관, 교육 목표 이런 것들을 좀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에게 구체적으로 잘 제시할 때 제시하고 함께 논의해 갈 때 사실은 교사들의 좀 자발성도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저희들이 좀 그 교육과정을 고민했습니다. 학교의 전 중대한 양대 축은 하나는 좀 이렇게 민주적인 학교 문화고 두 번째는 교육과정을 학교가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가 미래 사회고 지금과는 다른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인데 지금의 입시 경쟁의 이런 교육 가지고는 이 아이들이 적응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한 게 이제 좀 더 아이들이 좀 창의성이 살아나는 교육 또는 좀 체험이 확대되는 교육, 좀 민주적인 좀 시민을 만드는 교육 이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교육 과정을 좀 만들어 갔고요. 또 수업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영림중학교는 사실 혁신학교는 아니거든요. 아, 예. 네, 혁신학교 아닌 이유 중에 하나는 교과부로부터 또 지정된 예술중점학교에서 음악중점학교를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와 음악중점학교 두 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혁신학교를 하고 싶었지만 너무 또 학교에 여러 가지 선생님들에게 부담이 가는 것 같아서 대신 저희들이 충분히 일반 학교도 변하고 혁신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중점을 둔 것 중에는 제가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고민한 게 교사들의 어떤 수업의 어떤 방향, 혁신 이런 면에서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스스로 이제 수업 그 연구 동아리를 만들으셔가지고요. 자발적인 공개 수업 이런 거를 이제 현재 2년째 진행하고 있고요. 굉장히 그 효과가 좋습니다. 안 하려는 선생님 없어요? 난 수업 공개 안 해. 물론 있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다 하루아침이 됩니까? 그러나 이제 그 수업 그 동아리 선생님들 중심으로 알게 모르게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전염된다고 할까요? 좋더라. 그리고 저희가 그 공개 연구 수업 하면 선생님들이 다 와서 아이들을 관찰하고 어떤 배움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걸 보면서 선생님들이 조금씩 이제 그게 수업 중심이 교사 중심에서 아이들 중심 수업으로 협력과 배려가 일어나는 수업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꽤 의미 있는 혁신학교도 시도하고 있는 것도 일반 학교에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사실 그 공개 연구 수업 할 때 보면 수업 동아리 선생님들이 그 공개 수업을 같이 도와줘요. 같이 교사들끼리 모여서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한 사람 공동 작품이네. 작품이죠. 공동 작품이 되도록 처음에는 뭐 수업지를 한 대여섯 장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홀쭉해져서 한 장 가지고 선생님 공개해서 가거든요. 그게 사실은 다 그 선생님들이 과목이 달라도 학생들 눈높이에서 봐준 결과거든요. 그래서 연구 수업 하면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다음에 또 공개 연구 수업 하겠다고 자청하는 선생님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나타난 변화고요. 사실 몇 분이나 그런 가입을 하시죠? 동아리? 동아리는 한 10분 정도 하시고 전체가 저희가 40 교장까지 49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숫자는 많지 않지만 한 20% 가까운 그분들이 이제 사실은 자꾸 이제 선생님들을 전파시키는 거죠. 점점 확산될 것으로.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공개 수업은 저희가 직무 연수로 만들어가지고요. 아예 직무 연수로 만들어가지고 전 선생이 같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업은 그게 여러분이 하는데 그거를 보고 배우고 나누는 그 전 교원이 다 직무 연수에 참여하는 거군요. 거죠. 그리고 한 15시간 정도 15시간짜리 만들어서 하셔서 작년에 그렇게 진행했고 선생님들도 직무 연수 그 시간 채우고 그러는데 부담도 없고요. 와서 이제 보고 실제로 배우고 나누고.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가 학교장이 배려할 수 있는 거는 그거 같아요. 그런 교사들이 여건을 좀 만들어주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좀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또 사실은 이 학교가 이 빡빡한 업무하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충분히 좀 수업 연구를 할 수 있고 연구 수업이 진행되도록 좀 교육 과정을 잘 구성해 짜주는 거. 그다음 뭐 사실 업무 경감이죠. 교사들이 되도록 업무 경감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계속 교장 와서 지금까지 계속 선생님들과 힘든 점이 뭔지 특히 교사들의 본질은 수업에 있잖아요. 수업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업무를 덜어주는 것 이게 또 교장의 할목이고요. 선생님들과 함께 노력해서 계속 업무 경감 개선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이니까 좋은 학교가 되려면 교사들의 선생님들이 자발성을 키워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선생님들이 스스로 모임을 만들어서 수업을 연구하고 공개하고 나누고 하는 이런 스스로 배우고 연구하는 이런 풍토를 만들어내셨다는 것인데 여기 지금 제가 영림중학교의 그 게시판을 보니까 이 영림중학교의 교사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첫 번째 배우는 선생님, 두 번째 자발적인 선생님, 세 번째 사랑의 실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전적인
신뢰의 바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구도의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예. 예, 예. 이 교장 선생님 이제 여태까지 자랑만 하셨는데 예. 또 자랑은 아쉬운 끓이는데. 거. 또 자랑할 것도 하시고요. 예, 예, 뭐 좀 예. 해도 좀 아쉽다. 난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이건 잘 안 된다. 이런 거 없으세요? 예. 학부모는 또 제가 이제 놓치고 가면 안 되잖아요. 아, 교장 공부 될 때 학부모님들이 예, 또 교장에 이렇게 오도록 예. 같이 노력하셨으니까 저는 오자마자 좀 행복한 교장이었어요. 학부모들이 든든한 교육의 동반자잖아요. 아,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오자마자 이제 학부모님들이 그냥 학교가 뭐 어떤 뭐 요청한 것도 아닌데 학부모가 좀 민주적으로 거기서 구성이 되셔가지고 자발적으로 학교 교육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학부모들이 고민하셔가지고요. 네. 뭐 매주 이제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직접 학부모님들이 아침에 아이들 책 읽어주기를 합니다. 책 읽어주기. 그럼 방송으로 읽어주시나요? 아니요, 그냥 교실에 들어가서. 그러면 예. 각 반마다 다 예,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서 학부모들이 책 읽어주기 교실을 진행하고 있죠. 지금 뭐 좋을 때부터 여태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뭐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그 독서 습관이나 또 책 읽기 중에서 뭐 아이들이 좀 창의성이나 이런 걸 길러주는 면도 있지만 학부모들 스스로도 성장하거든요. 예. 그 책을 읽어주기 위해서는 사전 모임을 갖고 학부모들이 책도 선정하고 책 가지고 토론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학부모들도 꽤 만족도가 높으세요. 네. 그게 힘든 일이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진짜 보람을 느끼는 일. 그것 때문에 또 학부모님들이 뭐 여기 사실은 그 영리 이런 를 취하는 업자가 매점을 운영했어요. 예. 근데 학부모님들이 저는 매점이 참 그런 그 불량식품 파는지 몰랐거든요. 예. 학부모님들은 어머니 입장에서 보니까 네. 거기 파는 물건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너무 많은 불량식품들을 팔고 영리를 추구하고 있고 이제 저래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의 믿을 만한 먹거리가 아닌데 예.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직접 매점을 한번 운영해 보고 싶다 그랬어요. 학부모님 운영한다. 예, 예. 그 난관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친환경 매점. 예. 예. 지역의 생협에서 물건을 공급해서 믿고 먹을 수 있는 뭐 유기농으로 된 그런 네. 식재료들이잖아요. 네. 그런 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먹이겠다. 예. 네. 그런 취지였고요. 처음에는 이게 근데 학교란 데가 원래 이 공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예. 매점이라는 것도 공개 입찰해야 되고 아,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신다고 했을 때 네. 학부모들이 입찰받기는 너무나 또 액수가 높아가지고 참 어려웠는데 예. 하여튼 지혜를 짜 모으니까 저도 뭐 같이 도와주고 이러다 보니까 예. 결국은 그 난관을 뚫고 학부모님들이 네. 운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협동조합 중에도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것은 그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웠는데 협동조합법이 새로 개정 발효되면서 교과로부터 전국에 최초 1호 사회적 협동조합 승인을 받고 친환경 매점 운영하고 있고요. 네. 또 학부모님들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그 어머님들의 그 손길로 아이들 그 같이 먹을 대하고 것도, 예. 먹을 것도 거기 뭐 매점에 옛날에 그 빵 셔틀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네. 좀 네, 재밌게 애들. 과거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그런 건 싹 자취 없어져버리고 처음에는 이게 좀그 유기농 제품이고 친환경 제품이나 값도 조금 비싸고 맛도 덜했거든요. 네. 근데 또 학생이나 아이들이 스스로 캠페인도 하면서 이건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 또 어머님들이 파는 거고 그래서 네. 과거 그 매점 업자보다 훨씬 더 이득금이 나고요. 예. 그 이득금은 고스란히 그 학생들 복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선순환 구조입니다. 네.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하나의 그 새로운 예, 예. 그게 아마 법 개정이 됐었는데 그걸 좀 활용하여 학교에 1호점으로. 정말, 예, 예. 정말 그 학부모님들의 혁신적인 힘이죠. 매점이. 예, 아, 예. 예. 그런 거 이제 그냥 계속 자랑만 나오시는데 예. 자랑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너무 부럽네요. 아, 일하러 계속 근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그리고 이제 뭐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은 예. 사실 학교란 게 학교 자치나 학교의 자율성이 주어질 때 학교가 변하고 발전하거든요. 그렇겠죠. 예. 근데 뭐 여기 지금 뭐 기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교육 이 시스템 체제 속에서 학교 자치와 자율이 얼마나 주어져 있습니까?
이게. 모든 게 교육청으로부터 내려오는 공무원들이 다 지시고 통제고 또 그 학교가 교육청이 내려오는 공문을 한 건도 반발해가지고 안 보낼 수 없거든요. 그런 구조가 있어요. 저는 그게 이 학교는 좀 자율성을 가지고 그다음 좀그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도 좀 자율적으로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하고 싶은 교육이 많은데 네. 그런 수많은 쏟아지는 업무들이 그 공무원 내려보낸 업무들이 학교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교육청이 방해가 되고 있다. 학교를 도와주는 거죠.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 그런 면에서 진짜 어렵다. 네. 예를 들면 뭐 학교 폭력 설문조사 매년 학기마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 사실은 학교 조금의 관리도 의미는 있어요. 예, 그냥 자발성으로 네. 그 아이들이 그 설문에 응답하게 해야 되는데 거의 강제성 띄워서 학교가 90% 100%를 채우고 그게 교육청 평가에 들어가고 예. 이래서 그게 교사들이 업무로 떨어지고 강제로 시행하고 아유. 당연히 우리 학교는 설문조사율이 떨어지거든요. 몇 %였어요? 예, 뭐 50%도 안 됩니다. 아우, 큰일 나네. 다른 학교 90% 넘었을 텐데. 예. 그래서 막 95%인데도 아직 모자르다고 더 하고 그렇게 왜 난리가 그런지 났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중간에 교감생이 좀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아, 네. 또 교육청에서 장학사분들이 네, 계속. 전화해서 쪼아대고 그랬을 텐데. 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말이죠.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을 못 믿으면 학생을 통제하려 들고 예. 교사를 못 믿으니까 교사를 자발성을 보다는 이제 통제하려고 드는 거고 또 교육관청은 학교를 못 믿어서 예. 통제하려 들고 근데 이 네. 근본적인 교육 경쟁이 학교를 규제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이런 데서 근본적으로 방향이 좀 전환돼야 될 것 같네요. 좀 예, 학교를 예. 믿고 신뢰하고 자율성, 자발성을 존중해주고 하는 이런 만만치 않은 문제일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 오래된 그런 관료적 속성, 체제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여튼 이번에 근데 이제 교육감 예, 예. 바뀌셔서 예. 이제 우리 또 그런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제 교육청이 네. 정말 학교 현장을 이제 더 이상 그 통제하려 들지 말고 예. 정말 지원하는 새로운 어떤 행정의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 같네요. 뭐 교육감 새로 취임하신 교육감님한테 좀 뭐 특별히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보시죠. 교육감 들으실지도 모르겠네요. 예. 아이고 이거 방송이니까 교육감님이 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라면 저는 이제 그 작년에 우리 학교가 업무 분석을 한번 했어요. 교사들 업무 경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예예. 예. 교육청에서 내려보내는 공문이 5,200개. 1년에 5,200개요. 예. 학교가 응답한 게 2,600개.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많습니까? 교사들이 그러면 응답이 언제 수업합니까? 2,600 개. 그게 더 업무고. 그래서 교육감님한테 드리고 싶은 가장 첫 번째 건의는 교육청에서 사실은 그 업무 좀 덜어내가지고 학교에 쏟아지는 공문들을 좀 정말 교육감님이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 또는 서울이 바라는 어떤 교육 정책 거기에 부합되는 것 외에는 좀 덜어내고 줄여서 학교의 공문을 줄여보내면 네. 그만큼 학교는 숨쉴 공간이 생긴다. 이런 생각에서 교육감님이 꼭 이거를 좀 실천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가지 더 교육감님한테 네. 드리고 싶은 건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학교가 어떤 교육 방향을 가지냐. 지금 말하는 학교 자치와 학교 교육 방향이 있는데 사실은 다 되게 해바라기처럼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학교 평가라는 겁니다. 요즘은 또 매년 1년마다 이렇게 이제 강화돼 가지고 예. 우리 학교는 이제 다른 학교들 보면 학교 교육 계획서를 만드는 거 보면 학교 평가 방향에 따른 교육 계획서가 만들어지고 무엇을 중점을 둘 것인가는 학교 평가의 그 방향에 따른 중점을 둬 가지고 학교가 운영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의욕적인 학교 교육은 좀 소홀히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적인 일이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올해 그 취임하면서 그 내놓으신 여러 가지 다양한 서울 교육 방향들이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런 것들이 학교 평가 요소로 들어갈 때 예. 당연히 학교도 그 평가 요소에 맞춰서 교육이 바뀐다면 저는 그래도 좀 교육이
정말 그 교육감님이 바라는 서울 교육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학교 평가가 예. 평가 지표가 일단 바뀌어야겠죠. 그렇죠. 예, 평가 지표가 평가 바뀌어야 되고 예. 그것이 뭐 일방적으로 학교를 평가해서 서열 매기는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예. 어떤 학교 교육의 지향과 방향을 밝혀주면서 네. 동시에 그것에 비추어서 학교 구성원들이 또 스스로 1년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하나의 자료로 쓰여야 맞으면 피드백으로 이렇게 또 되어야 그게 학교 평가 의미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치고 뭐 시험 한번 보고 예. 채점한 다음에 그냥 쓰레기통에다 던져놓는 시험지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학교 평가. 예. 아마 교육감님의 그 공약 중에도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 평가를 개선한다는. 예. 뭔가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참 저희가 오늘 이제 교장을 주제로 예. 얘기를 합니다. 학교장. 근데 뭐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예. 좀 그 내부형 공모 교장으로 이렇게 교장이 되신 아주 사례가 드는 케이스의 교장 선생님이시고 또 혁신학교로 지정은 안 받았지만 혁신학교 못지않은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계신 그런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시고 한데 좀 동료 교장 선생님께 예.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좀 이렇게 좀 해봅시다. 뭐는 이제 그래 이제 예. 저도 이제 뭐 교장이 돼서 또 많은 이제 이웃학교 교장 선생님도 만나 뵙고 예. 연수도 참여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걱정하는 것보다 교장 선생님들이 조금 이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의 어떤 지시나 이런 거 또 어떤 그 공문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시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주변에 만난 교장 선생님도 그런 불만을 많이 터뜨려요. 학교에게 좀 더 자율성을 주면 좀 그 소신껏 운영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고 또 이제 이웃학교 이렇게 교장 선생님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학교 평가라든지 아니면 요즘 학교 성과급도 있잖아요. 기죠. 예, 성과급 같은 거 돈으로 그냥. 기준에 따라서 교장 선생님들이 사실은 교사 연수도 뭐 60시간 채워야 그게 네. 또 성과급을 잘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뭐 강제시킨다든지 교사들에게 쪼아됩니다. 예, 그래서 보면 제가 그 연수도 보니까 요즘 60시간짜리 클릭 연수 있어요. 네. 그런 이제 컴퓨터라는 거. 예, 컴퓨터라는 클릭. 그거 해서 60시간을 그냥 채워. 강제로 다 채우게 만들고 그거 뭐 의미 없는 연수거든요. 우리 학교 그 직무 연수에 비교하면 그런 면에서라든지 너무 이제 그런 방향으로만 이렇게 강제 교육청이 어떤 바라는 방향으로만 학교를 자꾸 이제 움직이시려고 하는 것도 한계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좀 안타까운 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교장 선생님들도 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교장 선생님들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선생님들 지시만 하고 공문에 의해서만 움직이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교장 선생님들의 원래 뭐 품성이나 뭐 어떤 자질이 그래서라기보다는 예. 그 정말 너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관료적이고 통제적인 어떤 교육 행정 이런 속에서 맞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교장 선생님들끼리 만날 때는 예. 우리 학교에 자율성 좀 주고 막 이래야지 좀 교육청이 너무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예. 제도가 중요한 것 같네요.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 의해서 교장이 되신 교장 선생님을 뵙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교육부가 이걸 만들어 놓고서는 사실상 내부형 공모제가 거의 불가능하도록 계속 시행령을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새로운 교육감 당선자는 내부형 공모를 좀 활성화시켜보려는 의지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부가 또 제도적으로 쥐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교장 선생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사실 뭐 서울만 해도 2011년도에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두 학교가 이제 나오고 이후로는 사실은 서울은 이게 이제 대도시에 많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교과부가 가지고 있는 시행령으로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는
한두 학교씩 매년 나올 수 있었어요. 조건은 되는데 예. 강릉교육감 물러나고 이제 문영린 교육감 들었으면서는 예. 아예 뭐 내배운 교장 같은 거는 뭐 권장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유야무야 이제 사라져 있는 형편이고 예. 명맥만 유지하는 게 이제 뭐 지방에 있는 진보 교육감들이 진출한 곳에 그 내배운 교장들이 매년 한두 학교씩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서울은 이제 막혀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2011년도에 임용승진제 교장과 그다음에 이런 초빙 공모 교장제 속에 또 내부형 이런 교장 공모 이런 다양한 교장 제도가 도입돼서 좀 학교들의 어떤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교육적 발전 이런 걸 모색하고 2011년도에 사실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그 당시에 자율학교가 3,000개인데요. 예. 3,000개 학교 중에 퇴임하는 교장 학교 중에 이제 정년 퇴임하는 교장 중에 그 교육청마다 60%에서 40%는 공모 교장제를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교과부가 초빙형 교장 공모제에 15%로 제한을 뒀기 때문에 굉장히 뭐 아까 말한 대로 서울에서만 한두 개 정도 이다 보고 교육감이 어떤 그 정책을 피냐에 따라서 아예 내부형 교장제도가 막혀 있는 편이죠. 근데 사실 이 내부형 교장제는 이미 그 교육개혁 발안의 어떤 연구 성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가 임용승진제나 초빙형 교장제보다 훨씬 높게 나와가지고 성공한 제도로 돼 있어서 국회가 입법 추진해서 법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것은 저는 그 교총이라는 교원단체 이런 데가 굉장히 강력하게 그 교과부에 압력을 넣고 교육청에 압력을 넣어서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도록 막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장 이 자격증도 사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그러고 그죠? 교장 대학은 총장이 보직제잖아요. 총장 하다가 그렇죠. 예. 근데 이건 사실 초중등 교육에서는 교장이 하나의 계급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식으로 써서라도 하여튼 거기에 승진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돌이나 교육의 어떤 근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도의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교장이 되고 근데 뭔가 이 교장 임용제도에 사실 제도적인 큰 변화도 있어야겠고 또 교육부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뭐 자율학교 중에서도 뭐 퇴임 교장 중에서 또 뭐 이런 식의 그런 막아놓은 부분을 어떻게 하든 뚫어버릴 이렇게 서울 단위라도 좀 뚫을 수 있는 어떤 묘책이 나와야 어쨌든 내부형 교장을 조금이라도 더 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 있고 내부형 교장이다 보니까 나이상으로 후배가 아니라 저 다음에 이런 내부형 교장제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도록 사실은 지금 교과부가 맡고 있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쪽에 청원과 그 운동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교육감 새로 되신 우리 교육감님한테도 내부형 교장 확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부형 교장 학교들이 사실은 어떤 새로운 바람의 교육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라는 거 교육감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서울교육청도 내부형 교장제가 확대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행령을 바꾸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교장선생님들도 있고 우리의 또 교육 주체들이 더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함께 해야겠군요. 하여튼 교장 선생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저도 좀 이 학교로 와서 근무할 수 있을까요? 지원해보고 싶다. 그런 교사들 인사이동 같은 것도 조금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한 그 교사들의 어떤 자율성 있는 학교 이런 거리에서라면 좀 그런 인사
어떤 시스템도 좀 변화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학교에 뭐라는 교사들이 좀 와서 예. 그런 새로운 혁신의 흐름을 만드는데 예, 예. 또 동참한 사람들이 좀 모일 수도 있는 이런 전보제도 예, 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아유, 영림중학교 학부모 학생 선생님들은 참 좀 행복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교장 선생님 힘드시겠지만 많이 애써주셔서 우리 영림중학교를 행복한 학교로 만들어 주시고 또 다른 학교들의 모범적인 모델로 계속 발전시켜 주시면 예. 정말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하여튼 이제 공모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제 학교의 교장으로서 학교 운영을 하고요. 네. 하여튼 뭐 또 이런 학교들이 이제 자꾸 나타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함께 노력해 가겠습니다. 네. 네,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예, 예.